리얼리티 트랜서핑 제9장. 가능태 공간에는 사람마다 무한수의 인생 트랙과 운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운명을 원망할 핑계가 없다.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선택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세상은 마치 있을 수 있는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 창조된 것처럼 무수한 가능성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누구든지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지식의 다양한 영역에서조차도 세상은 우리가 보기 원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관념론이 세상을 환상이라고 주장하면 세상은 거기에 맞춰준다. 물질주의가 그 반대를 주장하면 세상은 또 거기에 아무런 반대도 내세우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며 서로 논쟁을 한다. 그러면 세상은 또 그들의 견해가 모두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 멋지지 않은가? 가능태 공간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나의 환상이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물질 세계이고 말이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다. 이슬람교의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운명은 거룩한 책에 적혀 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말은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종교에도 이와 비슷한 말들이 있다.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의 운명에는 하나의 가능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수의 가능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뺀다면 말이다. 운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태의 시나리오를 고칠 수가 없으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사실이다. 운명을 고쳐보려고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무척 힘들기도 하지만 말짱 헛수고다. 시나리오를 고치려고 애쓰지 말라. 부질없는 짓이다. 그저 가장 마음에 드는 가능태를 골라 잡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이것은 아주 희한한 이야기라서 의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나도 당신이 쉽사리 가능태 모델을 믿어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나 또한 트랜서핑이 효과가 있으며 그것도 100% 작동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믿지 않았다. 당신의 유일한 목표가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데 있다면 어떤 특정한 모델을 옹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모델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 모델을 적용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서로 다른 수학적 모델들이 동일한 물리적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해석 기하학 전문가가 갑자기 수학적 해석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기하학만이 유일하고도 진정한 수학의 원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우습겠는가. 수학자들은 서로 간에 일종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서로 동의하는 법이 결코 없다. 가능태 공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3차원 지각 능력으로 본다면 가능태 공간은 모든 곳에 있고 또 동시에 어느 곳에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 평면을 상상해 보자. 그 평면 위에 아주 작은 2차원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3차원 같은 것이 존재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이 납작한 평면이 온 우주인 것처럼 보여서 그들은 그 경계 너머에 뭔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델에다 제3의 차원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기만 하면 갑자기 그런 납작한 평면들이 무한수로 창조된다. 그러니까 무한수의 우주가 우리의 우주와 어떻게 병존할 수 있는지를 상상하기 힘들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병존 우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을 믿는 것은 어디 쉬운 일인가? 상대성 이론은 가속되는 물체는 질량이 점점 커지고 크기는 작아지며 그 물체가 통과하는 시간의 흐름은 느려진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장 실험해 볼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이론을 이해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무한 가능성의 공간을 앞에 두고서 이런저런 모델이 유익한지 어떤지를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중요치 않은 일이다. 우주 공간처럼 무한히 넓은 공간을 마음속에 그려보자. 아무리 멀리 나가도 끝이 없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무한히 작은 공간에도 역시 끝이 없다. 우리는 가시적인 우주의 한정된 일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망원경과 현미경은 둘 다 한계가 있다. 미시적 차원의 무한성도 거시적 차원의 무한성과 전혀 다르지 않다. 눈에 보이는 이 우주가 대폭발로 생겨났다고 하는 이론이 있다. 그 이론에 따르면 대폭발 이래로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천체들은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점을 넓혀서 엄청나게 큰 거리를 상정한다면 이 팽창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대단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진공의 공간에서 물질의 기본 입자들은 매 순간 난데없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사실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을 고려한다면 각 입자들을 우리의 우주와 비슷한 하나의 독립된 우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기본 입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물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본 입자들은 때로는 파동으로 또 때로는 입자로 나타날 수 있다. 미시 세계로 좀 더 들어가면 입자들 간의 상대적 간격은 우주 공간의 별들 사이의 간격과 유사해진다.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관찰자에게는 시간이 다시 느려진다. 외부의 관찰자에게는 우리의 우주 또한 허공 속에서 몇 초 사이에 명멸하는 입자와 똑같이 단지 찰나 속에 존재한다. 반면 내부의 관찰자인 우리에게는 이 우주가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해 왔다. 이제부터 커피를 한 모금 마실 때 이것을 생각해 보라. 나는 지금 막 얼마나 많은 우주를 삼켰을까? 당신은 방금 무한수의 우주를 들이마셨다. 우주의 끝없는 공간 속을 날아갈 때처럼 미시 세계를 날아갈 때도 똑같이 먼 거리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앞으로나 뒤로나 무한하다. 시간의 한 조각은 무한히 작을 수도 있고 동시에 무한히 클 수도 있다. 시간의 한 조각 위에서는 어떤 점이라도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그 점의 양쪽으로는 무한한 시간이 놓여 있다. 한 조각의 시간을 따라 출발점을 아무리 움직여도 그 앞과 뒤에 놓여 있는 시간의 무한함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이 무한한 우주 속의 우주들은 동시에 존재한다. 그 어떤 순간에 그 어떤 지점도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점은 모든 방향에서 똑같은 무한성으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지점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가능한 모든 사건은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한눈에 온 우주를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우주를
아무리 멀리까지 간다고 상상해도 여전히 똑같은 무한 공간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주의 구조에 관한 더 복잡한 이론들도 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주는 4차원 공간 속에서는 한정된 하나의 구체로 변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 쉬워지는 건 아니다. 여기서도 다시 차원의 수는 무한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상상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뭘 좀 아는 척하면서 자신의 좁은 관점에 만족해야만 한다.